안녕하세요. 파상관님 박기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주소 보정서 쓰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에 것들을 다 따라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채권자의 초본을 발급받았을 겁니다. 그 초본을 발급받은 걸 가지고 주소 보정서를 작성하고 이것이 사실상 여러분들이 주소 보정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직접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그래서 주소 보정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재판부는 여러분들 파산 결정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201단독이면 201단독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사건 번호는 이렇게 여러분들 2020 하단 1, 2, 3, 4호 이렇게 적으시고요. 채무자 이름은 여러분들 성함, 여기서 저희는 김채무라고 적어 볼게요. 김채무. 그래서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자, 여기 채권자 이름을 적는 거거든요. 이 채권자 이름은 권불상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채권자 이름을 적으시고요. 요 뒤에 표가 있어요. 근데 요 표를 잘 적어야 되는데 이 표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표는 크게 나누면 이렇게 해서 1번 부분과 2번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1번 부분은 여러분들이 새로 알게 된 초본에 나타난 주소를 적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한테 전달할 것인가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1번부터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법원에 써냈던 주소와 초본상의 주소가 같으면 여기 주소 변동이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체크해서 주소 변동이 없습니다 라고 쓰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새로 초본을 발급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주소가 아니거나 주소가 바뀌었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요 밑에 주소 변동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중에 하나를 적는 건데 이거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게 첫 번째 주민등록상 주소가 내가 저번에 적은 게 주민등록 주소가 맞았는데 그 주소랑 지금 주소가 다를 수가 있어요. 전에는 서울시 서초구에 살았는데 지금은 서울시 강남구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주소가 바뀌었다. 주민등록상에. 그럴 경우에는 여기다가 표시를 하고 새로 알게 된 것, 이제 강남구로 바뀌었으면 서울시 강남구 무슨 길 몇 호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조금 전처럼 다시 하면 지워서 이 주소 내가 그 전에 적은 주소가 있는데 그 주소가 그 사람의 실제 주소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초본을 발급받았더니 초본에 주민등록 주소가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표시를 하고 그냥 여기다가 새로운 주소를 어디다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서울시 강남구 무슨 길 무슨 몇 호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게 새로 주소를 적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1번이에요. 그러면 2번은 뭐냐? 이 주소로 보낼 때 우체국을 이용해서 보낼 것이냐 아니면 집행관이 직접 갈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주면 우선은 송달이 필요한데 이 사람은 그 전에 있는 주소로 그대로 보내면 되기 때문에 틀린 게 없기 때문에 다시 글로 보내달라. 다시 보낼 때 우체국을 이용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표시를 하면 여기다 하는데 보통은 이거는 기존의 주소지 바뀌면 잘 안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주소지가 바뀌었을 때 서울시 서초구도 알았는데 서울시 강남구였을 때는 재송달만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옛날에 서초구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도 지금도 서초구다. 안 바뀌었다 주소가. 그럴 때는 재송달 신청을 하면 잘 안 받거든요. 그럴 때는 특별송달 신청을 해요. 이렇게 특별송달 신청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위에 재송달 신청은 우체국을 이용한 우체부 집배원이 우편물을 전달하는 거고요. 이 특별송달 신청은 법원에 집행관이 직접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통합송달은 이렇게 표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없으니까 이건 안 하는 거고요. 주간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이라는 게 있어요. 주간송달이라는 건 집행관이 가서 전달하는데
낮 시간에 가서 전달해달라. 야간 송달은 밤 시간에 갖다 전달해달라. 휴일 송달은 평일 말고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공휴일날 송달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주간 송달은 잘 안 하고요. 특별 송달인 경우는 이제 낮에 사람이 평일 낮에는 사람이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평일 야간 송달 또는 휴일 송달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다시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 요 부분은 다시 요렇게 표시를 해드릴게요. 요 약간 붉은색 계열띠는 요 부분은 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그대로 송달하는 경우가 있고 새로운 주소로 송달 아니면 송달 장소로 다른 송달 장소 새로운 곳 근데 이걸 송달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주로 여러분들은 새로운 주소로 송달 요걸 많이 체크할 거예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공지송달 신청은 잘 안 적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공지송달은 좀 특별한 경우에 이 사람 주소를 어떤 방식으로 해도 알 수 없을 때 아니면 알았는데 송달을 안 받았을 때 작성하는 방법인데 요건 좀 특별하니까 요건 별도로 따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주소 보정서를 작성을 했으면 제일 밑에 날짜 2020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작성일 적고요. 채무자 이름에 여러분 이름 김채무 이렇게 적으셔서 이것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주소 보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제가 주소 보정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는 이전 영상에도 설명드렸는데 실제로 파산 채권자들이 빨리 안 끝나고 시간이 오래 끌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주소 보정이 잘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소 보정을 지금 제가 설명한 것 잘 보시고 깔끔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에 파산과 면책 결정까지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